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투표,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내일입니다. 지난주에 진행된 대선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확진된 유권자들이 추위에 떨거나 투표함에 직접 투표지를 넣지 못하는 등 논란도 빚어졌는데요. 선관위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내일 본투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태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전국적으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세종이 44.58%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고 대전은 전국 평균과 비슷했지만 충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14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본투표율도 사전투표처럼 높을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내일 치러지는 본투표는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211만여 명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투표소 1,199곳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사전투표 당시 확진된 유권자들이 추위에 떨거나 투표함에 직접 투표지를 넣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투표 당일 확진자도 일반 유권자가 이용하는 기표소와 투표함을 이용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임시기표소가 아닌 본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게 되니 확진자 등 유권자께서는 안심하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자는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 5시 반, 기타 지역은 5시 50분부터 투표 목적 외출이 가능합니다. 또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또는 확진 통지 문자를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격리 대상 유권자는 투표 직후에 귀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 중 대전과 세종, 충남 유권자 비율은 7.5%.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였던 충청권의 민심이 이번 대선에선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혐의로 유권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공주의 사전투표소 2곳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 선관위도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20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이 금지되고 기표한 투표지도 공개할 수 없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일 제20대 대선 투표일을 앞두고 여야가 마지막까지 부동층과 중도층 등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쏟았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경부선 거점 도시들을 차례로 돌며 오후 6시쯤 대전 노은역을 찾아 이제 결승선만 남겨두고 있다며 충청의 아들을 위해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달라고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까지 선거운동을 펼친 뒤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선택을 기다리겠다며 국가 위기를 극복할 능력과 국민 통합 의지를 갖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보령 해양경찰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호도와 녹도, 외연도와 경비 함정을 동원해 투표함을 옮기는 등 섬 지역 주민들의 투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보령 해경 관내 섬 지역 유권자는 4,300여 명으로 해경은 내일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이송과 마찬가지로 선관위 사무원과 함께 투표함을 회송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투표함 회송이 끝날 때까지 경비함정과 해경구조대의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여객선 등 다중용 선박의 안전관리와 항포구 순찰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전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천 명이 넘는 확산세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대전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652명에 달하고 있고 위중증 병상도 66%가 가동 중인 상황입니다. 세종에서는 어제 하루 1,349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 수는 9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충남 역시 최근 일주일 연속 하루 확진자 수가 6천 명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아산과 천안, 공주 등의 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어제 하루 지역에서 학생 확진자 1,940명, 교직원 확진자 145명이 나오면서 27개 초중고가 일부 등교 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세종에서는 4개 학교, 충남에서는 14개 학교가 이번 주 전면 또는 부분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직원들이 잇따라 확진되자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각각 3,000명 이상의 대체 교원을 확보해 수업 공백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전국 소방관의 경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불 현장을 지원하던 충남 소방본부의 소방관이 그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 측은 숨진 소방관이 과도한 업무 탓에 과로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25년 넘는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인 49살 고모 소방경. 그제 오전 충남 서산의 자택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 소방경은 충남 소방본부에서 구조 구급 정책을 세우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의 대형 산불에 파견된 충남 소방본부의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는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숨진 날에도 출근이 예정돼 있었지만 피곤하다며 전날 밤에 일찍 잠을 청한 뒤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인원이 이제 다른 팀까지 나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도 그날 이제 금날 본인이 와서 그 일을 이제 대리를 해주다가 유족 측은 고 소방경이 최근 2년 동안 하루에 15시간 안팎을 일할 정도로 경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더해 대형 산불로 전국 소방서에 총 동원령이 내려져 고 소방경의 업무도 늘었다는 겁니다. 업무 끝나고 나서는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집에 오면 거의 10시 정도 됐었나 봐요. 최근 들어서는 산불 사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고 소방경의 사망 소식에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애도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고 유족 측은 고 씨의 순직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62년 전 대전의 고등학생들이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부패에 맞섰던 3.8 민주의거를 기리는 정부 기념식이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 공식 행사로 치러지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시대의 겨울을 성큼 뛰어넘어 민주화의 새 봄을 부른 10대들의 용기와 정신을 기렸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지난 1960년 학교까지 파고든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부패에 저항해 결국 학교 담장을 뛰어넘어 대전의 거리로 쏟아졌던 3월 8일. 그날의 한거를 그린 영화 속 고등학생들. 62년 전 독재와 부패로 얼룩진 시대적 겨울을 성큼 뛰어넘어 민주의 새 봄을 불러온 3.8 민주의거를 기리는 기념식이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영화 속에서 학생으로 열연했던 배우 전영찬은 당시 쓰인 결의문을 힘껏 읽으며 민주주의를 향한 그들의 용기를 되살렸습니다. 자신들의 결의가 오로지 정의감과 순수한 자발적 의사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한 차례 코로나19로 취소되기도 했던 기념식은 규모를 줄여 정부 공식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부겸 국무총리 명의의 기념사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대신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부정과 불의에 굴하지 않고 앞장서신 3.8 민주의거의 주역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화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도 내년 말로 예정된 기념관 건립에 속도를 내는 등 3.8 민주의거의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3.8 기념로도 제정해서 현재 정비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아카이브화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한편 기념식에는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당시 7개 고등학교의 학생 대표들도 함께해 선배들의 정신을 잇겠다고 다짐했고, 대선을 앞둔 여야도 각각 평화와 번영 또는 정권 교체로 뜻을 계승하겠다는 논평을 나란히 냈습니다. MBC 뉴스 김유입니다.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옛 장항재련소는 한반도를 병참기지화하려 했던 일제 수탈의 상징인데요. 해방 이후 국내 비철 금속 재련의 중심 역할을 맡았지만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주민들에게는 아픔의 공간으로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대규모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지역의 성장과 치유를 함께 도모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난 1936년에 세워져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자원 수탈 거점이었던 장항재련소. 해방 이후에는 국내 비철 금속 재련의 중심 역할을 맡았고 210m 높이의 굴뚝은 한때 아시아 최고 높이로 우리나라 공업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지난 1989년 공정의 첨단화 등으로 운영이 중단됐는데 재련 과정에서 배출된 중금속이 주변 땅을 오염시켰고 주민의 건강도 해쳤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암수를 2번 하고 이렇게 겪었는데 재련소 굴뚝에서 바람이 잘못 불어서 이 지역으로 바람이 쏟아지면은 농작물이 그냥 콩이나 뭐 논농사도 역시. 환경부는 지난 2013년부터 7년 동안 2천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오염된 땅을 깨끗하게 되돌렸습니다. 충남도는 축구장 150여 개 면적인 이 일대 110헥타르 부지에 생태복원형 국립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철새 약 30만 마리가 찾는 이곳에 철새의 쉼터가 될 생태 습지를 만들고 7.5km 길이의 탐방로와 생태 체험관을 세워 다양한 생태 체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옛 재련소 부지 바로 앞에는 이 일대 토양 오염의 역사와 정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치유의 역사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서천 갯벌을 품고 있어 정부도 생태 복원과 치유의 공간으로 이번 사업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환경부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대선 유력한 후보님들께서도 그 각자의 공약으로서 내세우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남도는 오는 6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빠르면 2년 뒤에 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9년이면 생태공원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대전시 신탄진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망자가 소속된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고 해당 공사 역시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경찰도 안전책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온의 도금 용기에 빠져 숨진 50대 노동자에 대한 발인이 오늘 진행됐으며 가족과 동료 등이 함께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새벽 시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죄로 1심에서 징역 11년형을 받은 39살 남성에게 경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을 숨지게 한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의자는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던 중 행인 2명을 들이받았고 이 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공주시 정안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불길은 1층짜리 주택을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지만 화재 현장에서 거주자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씨가 장애가 있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천안시 불당동의 한 모텔에서 그제부터 투숙하던 30대 남성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관리인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